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오수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Museum Detecting Incongruent Use Headline Using Mutual Attentive Semantic Matching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는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incongruence를 탐지하는 것인데요. incongruence, 즉 클릭베이트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실제 뉴스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클릭베이트의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시면 사용자의 관심을 끌고 해당 링크를 따라 링크된 온라인 컨텐츠를 읽거나 보거나 듣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텍스트 또는 썸네일 링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낚시성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의 위 예시를 보시면 뉴스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OP가 중산층을 위한 세금 계획을 고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어떤 세금 계획을 제안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헤드라인과 이 뉴스의 컨텐츠가 모순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우유가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무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고 제목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문에서는 연구가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여성은 실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헤드라인이 연구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뉴스의 아이템이 주어졌을 때 헤드라인과 바디 컨텐트 사이에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진 분류를 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뉴스의 헤드라인과 뉴스의 본문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태스크에는 텍스트 시밀러리티 기반의 접근법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시밀러리티 기반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다 짧은 텍스트의 경우에서 잘 동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뉴스의 컨텐츠 내용은 매우 긴 텍스트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쉽게 말해서 뉴스의 헤드라인과 뉴스의 본문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뉴스의 헤드라인과 뉴스의 본문을 토대로 새롭게 생성된 헤드라인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의 전반적인 피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전 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뉴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위적인 헤드라인을 생성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겐에 대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겐은 실제 데이터와 최대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제너레이터와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와 최대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이 되는 대표적인 생성 모델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이미지 생성에 널리 쓰이는 모델이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뉴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위적인 헤드라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겐에 기반한 두 가지 종류의 텍스트 생성 모델 시퀀스 겐과 스타일라이즈드 헤드라인 제너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 구조는 기존 오리지널 헤드라인의 단어들과 새롭게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의 단어들을 함께 인풋으로 받아서 각 헤드라인에 속하는 모든 단어 쌍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해서 문장 간 내재되어 있는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 헤드라인의 q 번째 단어를 WQ 그리고 생성된 헤드라인을 r번째 단어를 WR이라고 할 때 이 단어들의 워드 임베딩 벡터 간의 차이를 가장 먼저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구한 값을 추가적인 덴스 레이어에 태워서 각 조합별로 하나의 스코어를 가지는 스코어 매트릭스 C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스코어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로우와이즈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적용시켜서 기존 오리지널 헤드라인에 대한 인터뮤추얼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리고 콜럼와이즈 에버리지 풀링 후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에 대한 인터뮤추얼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예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계산된 각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별 인터뮤추얼 어텐드 스코어를 해당 단어의 워드 임베딩 값과 곱해서 이 모든 값을 더해 줌으로써 오리지널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과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두 가지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더해 줌으로써 최종적인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앞선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컨텐츠와 다소 불일치하는 내용을 가진 오리지널 헤드라인이 다음과 같고 뉴스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이 다음과 같을 때 앞서 말씀드린 스코어 매트릭스 C를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로우는 오리지널 헤드라인의 단어들로 컬럼은 생성된 헤드라인의 단어들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각 원소는 오리지널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의 워드 임베딩과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의 워드 임베딩의 차이를 댄스 레이어에 통과시킨 값입니다. 곧 오리지널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들과 생성된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한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매트릭스에서 로우별로 에버리지 풀링 후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되면 오리지널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별 인터뮤추얼 어텐드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고 이 스코어를 각 단어의 워드 임베딩 값과 곱해서 모두 더해준 값이 최종적으로 오리지널 헤드라인에 대한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앞선 과정과 유사하게 이번엔 매트릭스에서 컬럼별로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을 한 후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주게 되면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에 속하는 단어별 인터뮤추얼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스코어를 각 단어의 워드 임베딩 값과 곱해서 모두 더하게 되면 이제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의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헤드라인별로 구한 인터뮤추얼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을 더한 값을 최종적으로 예측을 수행할 댄스 레이어의 인풋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과정은 피규어에서 색칠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단어 임베딩 쌍 간의 차이를 모델링한 것 이외에도 단어 임베딩 간의 내적값 또는 컨캣한 값으로도 실험을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시도를 했던 단어 임베딩 쌍 간의 차이를 모델링 했을 때가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드 임베딩 쌍의 내적값, 컨캣한 값, 그리고 뺀 값을 모두 컨캣을 해서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하는 클러브드 모델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모델이 앞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결론적으로 좋았던 차이만을 반영한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선 앞서 구한 인터 어텐드 레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전체 시퀀스를 인코딩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레프레젠테이션은 앞서 구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히 구해지는데 오리지널 헤드라인의 워드 임베딩과 인위적으로 생성된 헤드라인의 워드 임베딩들을 컨캣한 값을 LSTM 모델의 인풋으로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라스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앞서 구한 Intermutual Attended Representation과 전체 시퀀스에 대해 인코딩된 representation을 컨캣해서 댄스 레이어에 태우고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이 헤드라인이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불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률값을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총 2가지 공개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 넬라 17과 클릭베이 챌린지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넬라 17 데이터셋은 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총 91,042개의 데이터 중에 헤드라인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데이터가 45,521개, 일치하는 데이터가 45,521개로 불일치하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균형이 잡힌 데이터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베이 챌린지 데이터셋은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 해당 포스트가 헤드라인과 내용이 일치하는 포스트인지 아닌지를 다수결로 라벨을 정했다고 합니다. 총 21,033개의 데이터 중에 헤드라인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데이터는 4,883개로 다소 일치하는 데이터보다 그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 웨이트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뮤셈의 총 4가지 변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빨간색 부분은 Intermutual Attended Representation을 구할 때 단어 임베딩의 차이만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했는지 아니면 단어 임베딩 간의 차이와 내적값, 컨캣값을 모두 활용해서 모델링 했는지를 나타내며 또 파란색 부분은 인위적인 헤드라인을 생성을 할 때 시퀀스겐 모델을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 스타일라이즈드 헤드라인 제너레이션 모델을 활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가지 데이터셋에서 공통적으로 단어 임베딩 차이만을 활용했을 때보다는 이 3가지를 모두 활용했을 때가 또 시퀀스 겐을 활용했을 때보다는 이 SHG 모델을 활용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이 관측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곧 단어 간 유사성을 모델링할 때 3가지 변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단어 간 더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고 또 SH 모델이 시퀀스 겐보다 더 나은 헤드라인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발표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뉴스의 본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가지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탐지하기 위해서 Intermutual Attention Based Semantic 매칭 기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Intermutual Attention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3가지 변형 및 이 3가지 변형을 모두 합친 클라우드 모델을 제안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클라우드 모델이 이 2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에 공개된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낸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좀 퓨처 워크로는 인위적인 헤드라인 생성 단계부터 시멘틱 매칭을 계산하는 부분까지 좀 더 하나로 통합된 엔드-투-엔드 버전의 뮤셈을 고안을 하는 것과 또 어텐션 웨이 시각화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어텐션 메커니즘의 효능을 분석하는 것을 퓨처 워크로 제시를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